자, 잠 못 드는 밤 이번 시간은 답지 보는 시간 관련해서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1 아이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의문이 생겨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아이가 공부해온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CMS 사고력 주일에 다녔고요. 영어랑 책 읽기, 여행을 갔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1월부터 집에서 5-1 과정부터 선행을 시작했고 1년 동안 한 학기에 3개월씩 해서 6학년 2학기까지 진도를 끝냈습니다. 교재는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 그리고 최상위 설명 없이 혼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가 혼공으로 이 정도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독서도 어느 정도 되고 우수한 아이라는 겁니다. 어머님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는 왜 디딤돌 기본도 많이 못 풀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보통 독서가 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디딤돌 기본 혹은 응용 그 정도는 혼자서 그냥 해결합니다. 정답률도 높고요. 초등학교 5학년 말 황소 중등과정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중등과정이 18개월 수업이고 학원 자체 교재하고 A급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 황소 고등과정 실력 정석 수업 중입니다. 황소 다니는 동안 집에서 선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숙제하느라 시간을 참 많이 들였지만 혼자서 공부하고 성취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 황소 보통 다니는 아이들이 따로 뭐 선행하거나 그럴 시간이 거의 없죠. 아이들 보면 숙제 같은 경우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서 많이 못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승급이 되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거를 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고1 과정이 끝나가고 이후에는 학원을 안 다니고 다시 수학 상하를 혼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보통 고등수학부터는 아이들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소화하는 속도보다는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에서 진도가 나가는 게요. 그래서 차분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 자기 속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을 갖는 거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점은 답지 공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이가 하는 공부는 초등부터 혼자 개념 읽고 공부를 했고 최상위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도 문제 속에 답이 있다를 외치면서 혼자 풀게 했고 학원도 혼자 힘으로 풀어가야 되는 방식의 학원이었어서 아이는 이런 공부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중1 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중1 아주 좋은 습관으로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수학 상하 정석 연습 문제를 풀 때도 혼자서 1시간도 고민해보고 다음날도 고민해보고 개념 노트도 뒤적여보고 결국은 풀어내긴 합니다. 정답률 대략 80%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석이죠. 저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정석 공부할 때 어떻게 개념 혼자 독학하고 다 공부를 했는데 연습 문제는 3문제 푸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어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정석이 한 20문제면 이 연습 문제 20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6시간 정도는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게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시간을 연습 문제 푸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할 여유를 많이 가져야 되니까 공부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 거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이렇게 공부를 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수학에서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자신감이 한번 생겨서 내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아이가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수학에서는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아이들,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실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늦게 공부를 시작하든지 기타 등등 다른 여타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모든 어떤 공부법들은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학자들이 문제의 풀이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답지가 없거나 혹은 증명이 안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는 연습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고1 과정 들어오면서 아빠의 불만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수학은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서 혹여 제가 아는 문제라 답이 빤히 보여도 절대 안 알려주는 원칙을 고수하는데 신랑은 이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보통 이제 수학을 전공한 그런 강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답지를 보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고민하가 안 되면 해설을 보거나 강의를 들어라, 이런 내용들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석이고요. 이게 이제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선책을 씁니다,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원칙이란 걸 알고 있지만 이게 안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 그리고 상황이 있죠. 얘가 뭐 고3이냐, 재수생이냐, 아니면 중3이냐, 초딩이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교재가 뭐냐, 개념 교재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유형 교재냐, 아니면 심화 교재냐에 따라서 그때도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이나 혹은 제 책에서 섬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 문제당 최대 30분, 그 시간까지 고민해보고 안 되는 문제는 스스로 답지를 보고 해결하고, 그 답지를 잘 해석해서 답지 해설이 자기 거가 되면 그것도 공부를 하고 답지를 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가 푼 과정이 빠른 과정이 아니고 돌아가서 답이 나오는 풀이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돌아가 보는 것 또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랑은 그런 부분도 답지를 보고 빠른 과정을 익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아이가 현재 중1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분 정도 고민하고 안 되면 답지 보자, 이런 것들은 언제 해야 되냐면 고3 혹은 뭐 고등학교 고1, 얘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바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차선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를 간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얘가 고3이라 너무 바빠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고민한다. 적당히 끊고 모르면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뭐 해설을 읽거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고3 때까지인데도 이렇게 해서 너무 고민이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고3 때까지 수학에 대해 이런 습관을 끌고 온 게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된 원동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끌고 가야 수능을 10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안 될 때는 차선책으로 답지 분석도 하고 해설지 정리도 하고 내가 놓친 과정이 뭔지도 하고 무한 오답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결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오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오답을 안 해도 똑같은 유형이나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스스로 풀어냅니다. 근데 한번 해설을 보고 분석하고 그런 문제들은 거의 몸에 체화될 때까지 무한 오답을 해야 돼요. 잊어먹고 나서 다시 푸는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체화가 되고, 그러면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수능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긴 한데 요거는 차선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기에는 아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고민한다라고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오랫동안 고민한 게 14일 정도 고민해서 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4일 동안 고민한다고 14일 동안 그 문제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문제 바라보고 20-30분 해봤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하고 뭐 길을 가다가 생각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수면 꿈속에서 풀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꿈속에서 풀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는 상태, 분명히 풀어서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유레카라고 외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머리맡에 연습장을 놔두고 뭔가 잠을 자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억지로 눈을 떠서 연습장에다가 아이디어를 적고 다시 쓰러져 잡니다. 그리고 나서 만날 아침에 그 연습장을 보면 그 문제를 풀 아이디어가 적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상태가 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안 풀린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2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썼다가 안 되면 일단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다른 문제를 또 푸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풀고 다른 과목을 공부합니다. 공부하다가 다시 한두 시간인가 몇 시간 흐른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또 봅니다.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또 보다 보면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 시도하다 보면 또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다시 이제 시행착오 안 됐구나. 그러면 또 멈춥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부를 합니다. 다른 공부하다가 다시 또 풉니다. 이런 과정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학교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2시간, 3시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 그래서 약간 뇌를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집중 모드, 분산 모드 뭐 이런 얘기를 좀 쓰거든요. 그래서 분산 모드를 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뇌가 리플렉스가 돼서 그 문제를 풀 방법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2시간, 3시간 바라보라고 하지 말고 대략 한 20분 정도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 멈추라고 하면 됩니다. 스탑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시도해보고 잠자기 전에 생각해보고 산책하면서 그 문제 어떻게 풀까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2-3시간 버릴 위험은 없잖아요.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하다 보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이 얘기하신 해설지를 독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설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모든 풀이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아이가 어쨌든 다 풀었든지 아니면 뭐 엄마한테 힌트를 받아서 풀었든지 해서 모든 채점까지 채점 및 오답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해설지 독해를 통해서 정확한 풀이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들은 아이가 뻘짓, 이상한 방법을 풀 수도 있거든요.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이상한 뻘짓으로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 정석풀이라고 하죠. 정석풀이가 뭔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해설지 독해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라고 하십시오.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나 내가 놓친 거, 내가 개념을 잘못 적용한 거는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제가 너무 혼자 고민하면서 푸는 게 수학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고집하는 건지 의문이 생겨서요. 답지를 잘 보는 법,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지. 자, 이거는 제 책과 유튜브 영상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지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여러 형태로 많이 찍었습니다. 많이 찍어놨으니까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답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우수한 학생이죠.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 지금 뭐 중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학을 어떤 방식으로 해도 잘 해낼 것 같은 학생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